지역 난방공사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분석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5% 증가했고 영업손실 35.8%가 개선이 됐습니다. 유형자산 회전율로 평가지표를 잡아봤습니다. 0.5회전 산출이 됩니다. 스케tip시즘의 정신을 좀 표현을 해 본 거고요. 요거는 오늘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조 원가를 비공시하게 했는가? 원가회계 매출 원가는 제조 원가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기반을 비공개해서 무엇을 은폐하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요 밑에 얘기는 항상 혁신은 그 소수에 의해서 출발이 됐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원가 절감보다는 수익을 우선해야 된다. 스루풋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가 세계라는 것뿐이 우리는 모르는데 좀 뭐 양자 이 물리 법칙에 의한 거를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은 오랜 세월 지켜왔던 물리 법칙에 대한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양자 물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제조원가 법칙의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라고 감히 주장코저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 세계의 길이 있고 하나는 스루풋 세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로 가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스루풋 세계는 TIOE를 가정을 기둥으로 삼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9천억 원대로서 10.5%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3조 원이 넘습니다. 매출 원가도 6.6% 증가했고요. 적게 증가했지만 절대 금액 자체가 3조 원이 되니까 매출 총 손실부터 1천억 손실이고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 손실 1792억 원이 나오는데 전년 동기보다는 35.8%가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스루풋 회계도 결과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동일합니다만은 인식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조 5,971억 원대로서 7.1%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보다 3.5%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루풋율은 2.9%, 수루풋율까지는 마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적자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운영비용이 4,972억 원으로서 1.3%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많이들 그 원가 절감 노력을 했지만은 절대 금액을 못 줄이는 입장에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산성 0.64로 개선은 됐습니다. 0.21 포인트가 영업 손실은 똑같이 나옵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손익의 어떤 그 매출 원가 비율, 판매 관리 비율, 영업이익률 요거를 보면은 매출 원가가 103.7%로서 매출액보다 더 많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스루프 쪽으로 봐서 매출 재료 비율은 89.1%로 100% 이하니까 이 스루프상으로까지는 이익이다. 운영 비율이 17%인데 요게 그 차이가 그래서 이제 그 일치를 하죠.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스루프까지는 이익이다는 점을 비교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가 회계 손익에서 매출 원가가 높아
적자다란 원인 분석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원가 손익을 보고서. 그래서 수르푼율로 볼 때는 수르푼율은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운영 비용이 높은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그 분석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의 증감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원재료의 사용량 때문이라도 입고 출고 금액을 공시를 해야 될 거다. 뭐 원재료만이라도 말이죠. 이런 재고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전 재고 자산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래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증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스르프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요. 원재료 금액이 그 2조 5,971억 원이 그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회사는 얘기를 했는데 제조업의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그건 재고자산 명세로 비교 검증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제가 A를 매우 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면은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가 또 원재료 사용액인데 이걸 비교 검증할 게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재고 흐름표로 공시해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재료 사용액을 비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라. 손익계산서에만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뭐 끊임없는 요구 사항이 될 수 있겠어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1%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3% 높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는데 4,273억 원, 14%로 0.4%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라갔어요. 이러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또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재료 사용액이 이게 진실일까? 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당연할 거고요. 어, 2단계 그 재고자산의 증감액 비교가 없으니까 간만에 총 제조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BC라는 게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원재료 사용액인데 재고자산 변동액이 없으니까 원재료 사용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비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뽑아내는 방법은 비교하는 방법은 매출원가는 원가회계 손익에서 공시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 기말 재고를 에서 기초 재고를 뺀 거를 더하면은 그것이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치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재료 죄송합니다. 생산 재료비 또한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액은 일치를 합니다만 작년도 3분기에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재고가 157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157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59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2억 원이 어디로 재고 자산이 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2억 1,400만 원을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를 중시 다루고 있는데 인건비가 1,04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거의 10% 감소를 시켰어요. 직원 수도 47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거꾸로 7.9%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수선비가 좀 1%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라는 게 20.5%로 이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 지급 수수료를 내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런 비용들이 크게 오른 게 적자를 못 줄이는 원인 중에 또 하나 아니겠느냐. 인건비는 자기네들도 열심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어, 못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직원 수의 감소는 그동안 불효불급한 고임금군이 많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뭐 정년이 돼서 나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공기업 성격이라는 게 사실상 민간 기업과 달라서 불효불급한 직원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는 설이 짙습니다. 그래서 47명이나 내보냈음에도 적자 폭은 줄이긴 줄였죠. 그래서 뭐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이렇게 그 회사가 공시를 하는데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를 합계액은 더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수법 분석을 위해서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하고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은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니까 이 사용된 원재료에서 이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원가가 나온다. 공시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총 제조 비용을 뽑아내는 길을 찾은 거 회계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여기까지 도출해내는데 솔직히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 책상을 해내는데 그래서 안 알려줘도 내가 총 제조 원가는 안다. 니들이 안 알려주더라도 금감원이 공시 의무사항을 안 만들더라도 저는 총 제조 원가는 내가 뽑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 총 제조 원가는 총 제조 비용이라고 용어를 이게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 그 회사의 제조원가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러나 여러 내용들은 다 그 수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세한금 뭐 이런 것도 이제 총 제조 비용에서 그 빼죠. 그런 거가 다 수렴이 된다. 제가 산출하는 방식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로서 제조업이 아니니까 보통 저는 물류기업도 그렇고 이런 장치 이런 데서는 유형자산 이게 공장만이 아니겠지만은 일반 사무실 건물도 있겠지만은 그냥 전체 유형자산으로 재고 회전율을 하면은 0.01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올라갔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수르픈율 2.9% 상승했고요. 생산성도 뭐 20.8%나 상승을 했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69%입니다. 1.4% 증가했는데 에, 그 민간 기업이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이 정부 기업이다 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높더라도 경영권을 안 뺏기는 거죠. 정부가 하는데 누가 뺏어가겠어요? 어, 뭐 금융권이 뺏어갈 수도 있을까요? 그러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그 캐시 버퍼 그 3.8% 그 아주 낮게 가지고 있고요. 투하 자본 이익률은 3.2%로서 2.2%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면은 이거는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뭐 이 원재료 가격이 여기에서 이 상승했을 것이다. 또는 뭐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용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수열이라는 게 있고 열병합 발전용 LNG가 있고 첨두부합 보일러용 LNG라는 게 있고
LSFO라고 원재료가 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수열이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징기를 어디서 받는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가 이제 단순 평균으로 하면 2.8%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만은 그 가중 평균을 해야 더 정확하게 되겠죠. 열병합 발전용 LNG 가격이 2.6% 감소했는데 이게 매입 비중이 81.2%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거는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단순 평균으로 보면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보지만은 가중 평균으로 보면 1.2%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NG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가스공사의 LNG 가격,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3분기 거를 이제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게 공시를 하려는지. 그리고 판매 가격은 여기 뭐 그 스팀이죠. 그 난방. 업무용이 있고 주택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는데 주택용은 무려 22.9% 인상을 시켰는데 업무용이나 공공용은 낮게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 시민들이 이 가스비 아니 그 수증기 값을 내는 거죠. 그 지역 난방 공사에서 공급하는 거를. 그러니까 전기료를 그 주택용은 안 올리고 어, 이 기업용만 올린다고 해서 볼멘 소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택 시민들이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누가 볼멘 소리 한 적이 있나요? 오르는 것 같다. 그냥 내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적응해서 사는 게 일반 힘없는 시민들의 생활 아니겠어요? 어쨌든 요게 단순 평균으로는 11.2% 증가했는데 매출 비중이 32%입니다. 그러니까 가중 평균으로 3.6% 인상이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생산을 해내네요.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는 4.4%지만은 비중이 66%에 해당하니까 2.9%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은 6.5%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면은 민간 기업이라면 가격 하락 압력을 받는데 적자가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은 판매 가격을 6.5%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자를 못 벗어난다는 것은 더 경영 효율화가 돼야 되든지 아니면 또 도시 아니 그 저기 이 수열 그 스팀 증기 가격을 난방비를 더 높게 판매 가격을 올리든지 여기 봐서는 이 업무용하고 공공용도 가격을 공공용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견표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보면은 실적대로 그대로 하면 한 3조 한 5천억 정도 나오는데 3조 한 8,679억 원 정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한다면은 386만 원에 한다 그러면 조금 적자가 나는 거로. 그래서 1% 정도 더 좀 매출 노력을 해보면은 손익분기점 수준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제 로직이 제조업에서는 잘 맞아떨어지는데 이 슬프 관점에서 보면은 손익분기점 산식을 통해서 하면은 한 4조 4천억이나 돼야 그래도 적자로 나와요. 그래서 제 로직이 잘못됐나 한번 다시 한번 따져봐도 좀 그렇게 부족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 회전율을 0.8회전 19.6%니까 거의 20% 정도 더 판매가 될 수 있겠냐. 그게 기후 탓도 있고 난방 이런 거를 쓰는 수요가 돼 있지만은 일단은 쓰는 데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업무용하고 공공용 이런 가격을 올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한 그래도 흑자를 내는 거는 스루풋 상으로는 오저 한 2천억 원 돼야 손익분기점이 난다. 이 차이가 예측하는 차이가 55만 8천 원 차이가 나가지고 이 그 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로서도 하나의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좀 그 변수 요소 이 재고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건데 유형자산 회전율로 일단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원가 손익하고 스루풋 손익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따져 보는 방법도 있지만 원가 회계 쪽이 이거 낮게 나온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다. 스루풋을 주장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연구 과제가 계속 되겠습니다. 주가는 23,100원으로서 연초보다 5,400원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자 부채 레버리지이 69%인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아야죠. 자본을 더 늘린다든가 정부 보고서 자본 좀 더 늘려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서 빚을 갚으면은 자본금을 증자해서 빚을 갚으면은 아마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 이상 주주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34.55% 가지고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19.5%, 그 다음에 한국에너지공단이 10.53%, 서울특별시가 10.36%, 35, 20, 20, 55, 55, 한 70%, 시중에는 한 그 30% 정도 주식이 유통되는 것 같네요. 이상 지역 난방공사 분석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봤습니다.